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도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 의지를 좀처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춘희 시장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충북선과 세종역은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왜 모를까요? 조상우 기자입니다. 호남 국회의원들의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주장으로 세종시는 기존에 추진해온 금남면 외에 서세종까지 2개의 카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성을 강조해 호남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동조하기보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변수는 충북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것처럼 세종시도 같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그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KTX 세종역 문제를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종역은 결코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X축 철도망이라는 국가 균형 발전의 대의 명분이 있는 반면 세종역은 균형 발전과 차원이 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예타 면제를 신청해서 정부가 만약에 인정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건 엄청난 국정 불신으로 그리고 엄청난 그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KTX 세종역 문제는 이제 충청권 갈등을 넘어 호남 국회의원들의 단거리 노선 빌미로 작용해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충청권의 절대 지지로 탄생한 세종시가 갈등의 진앙지가 되지 않도록 결자 해지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제천시가 미니 복합다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저조한 분양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6천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제천 신월동 미니복합타운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420억 원을 들여 추진된 것으로 내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수도와 도로 등 공사 기반 시설을 모두 갖췄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설을 둘러보면 곳곳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400여 세대 임대주택 건물만 공사가 진행될 뿐 공동주택과 주거 복합시설 필지 모두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 필지도 미분양 상태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분양 여기도 개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나는 학생이라든가 어린이가 좀 들어와야지 일단 세대가 다 타야지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면적으로 보면 전체 분양률은 29%, 금액으로 따지면 16%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당초 예상됐던 6,5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제천시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토지 판매 중개 알선료를 지원하는 등 대응책 찾기에 고심하고 있지만 허허벌판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반려견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14년부터 반려견 의무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등록률이 저조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구조된 유기동물 4천여 마리 가운데 등록 정보를 확인해 주인에게 돌아간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예산만 7억 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반려견 등록된 아이들을 개체를 확인해보면 약 50두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1,800두, 2,000두에서 50두 정도만 등록이 되어 있어서 보호자에게 반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유기견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지정된 동물병원에 가서 인식표를 달든지 칩을 시술을 한 다음에 그 확인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게 되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실적은 저조합니다. 전국 등록률 33.5%, 청주시의 경우 전체 추정 개체 수 6만 9천 마리 가운데 1만 4천 마리가 등록해
전국 평균보다 낮은 20%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비용 부담, 인식과 홍보 부족 등이 낮은 등록률의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가 반려견 구입 단계부터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단속할 것을 주문합니다. 등록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주시에서는 지침과 홍보를 반려동물에게서 얻는 즐거움만큼이나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친환경 식품 수요가 크게 늘었죠. 친환경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집약된 자연 드림파크가 괴산에서 문을 엽니다. 정진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괴산군 칠성면에 들어선 자연 드림파크입니다. 현재 김과 곰탕 등 13개 친환경 식품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공장이 모인 산업단지라기보다는 휴양 마을을 연상케 합니다. 실제로 이곳엔 친환경 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매장뿐만 아니라 친환경 식당과 세미나실, 호텔과 영화관 등 각종 복합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품들이 기존의 법적 기준보다 더 높은 검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체 식품 검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 플라스틱까지 정밀 검사할 예정입니다. 자연드림 파크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1차 농산물들을 포함해서 V&B 센터에서는 잔류농작 검사, 항생제 검사, 방사능, 중금속 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단순히 생산 시설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1박 2일 동안 그 관람을 하고 여가를 즐기시면서 휴식도 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친환경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는 물론 문화생활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괴산 자연드림 파크는 내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시금고 선정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청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충북 참여연대는 KB국민은행이 당초 130억 원의 협력 사업비를 제안했다가 제2금고로 선정된 뒤 36억 원으로 감액받은 것은 시금고 선정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협력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공공성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위원장에 충북 출신의 박종관 지역문화 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위촉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연극계 출신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을 역임했고 예술공장 둘의 상임연출, 서원대학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는 도내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단양에서 건강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40여 명의 충북 기업인들이 참여했으며 윤방부 의학박사의 특강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마련한 제3회 충북 소프트웨어 해커톤 페스티벌이 그랜드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도내 60여 개 초, 중, 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팀을 구성해 장시간 특정 문제를 해결하듯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해커톤 대회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미래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충주시 연수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자해소동을 벌이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최근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을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서 CJB 뉴스가 다음 주부터 개편됩니다.
저는 다시 일선 취재 현장에서 생생한 뉴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늦은 시각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